여름이 더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 날씨는 덥다기보다는 불탄다는 말이 맞을 듯한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더위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데 이 일기예보가 좀 틀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KBS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궁금한 게요. 어젯밤 사이에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들었어요. 좀 전에 강릉에서는 초열대야 현상이라고 그래서 밤에도 30도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왜 어젯밤에만 그랬죠? 실제로 이제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 만들어진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기온이 축적돼 있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이제 10호 태풍이 그 중국으로 어제 상륙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를 좀 밀어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 뜨거운 공기층이 중부지방 쪽으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서울이 대구보다도 거의 한 4도 정도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부지방 쪽으로 해서 이제 주로 강릉, 서울, 이 수도권 쪽 이쪽이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온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태풍이 뜨거운 공기도 밀어 올렸지만 습기도 공급을 해줬다는 점도 있거든요. 습기. 예,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밤에 기온이 안 내려갑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그 태풍이 깨지면서 그쪽에서 따라 들어온 상층은 있으면 높은 구름. 네. 높은 구름이 중부지방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실제 서울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29.2도, 강릉은 31도였는데 29.2도라면 실제 에어컨 안 켜면 낮에도 더운 기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해가 졌는데도 이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너무 정말 극한 체험 같은데, 자, 열대야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초열대야 현상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초열대 현상은 2013년에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끔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발생하기 쉬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밀어 올린 점 하나, 네. 태풍으로 또 들어온 상층운의 역할, 네. 또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글쎄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초열대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젯밤 같은 상황은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열대야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열대야는 폭염이 지속되는 한은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예. 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강력한 폭염이 온 사중고라고 여기저기서 표현을 하던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막는다는 거거든요. 상층에 있는 제트기류가 딱 막으면서 찬 공기가 못 내려온다는 점. 네. 근데 문제는 올해는 티베트 고원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상층 공기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표면적에서는 또다시 북태평양 고기에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기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고기압 세력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다 보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구름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사까지 굉장히 강해졌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가미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일종의 열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열돔. 네,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인데 네. 계속 축적되고 이동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온보다도 더 올라가는 현상이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폭염이거든요. 예. 이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예. 자, 힛돔, 열돔 현상까지 일어났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지금 북반구에 대개 북반구 쪽으로? 네네. 이제 남반구는 겨울이니까 북반구 쪽인데 예. 대개 이제 위도 한 15도에서부터 한 40도 사이 정도 지역입니다. 네. 이쪽으로는 대개 이제 역학적 고기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것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층에 똑같이 뜨거운 공기가 같이 이치를 하면서 지금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래서 북미 지역이라든가 북유럽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북아 지역, 네. 이게 지금 지구에서 가장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인데 공통점이 다 열돔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년 기온보다도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폭염 현상이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제가 원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 열돔 현상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상층으로 그 티베트 고원의 그 열풍,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상층이 뜨거워지면 이 지상도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굉장히 더워요. 네. 하층도 덥고 상층도 더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대개 대기가 상층으로 더 뜨거운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예. 대기가 안정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에 있는 공기가 외기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 위에 꼭 지붕을 덮어놓은 것처럼 네. 돔을 덮어놓은 것처럼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이제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 같은 온실 효과 같은 것도 좀 비슷한데 네. 빠져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계속 그 정체되면서 또 이동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상층까지 발달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은 계속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평년에 그냥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보다 이런 히트돔, 열돔이 만들어지면 보통 한 2, 3도 이상이 더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정부에서는 폭염도 재난이다. 이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폭염이면 저는 재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상청에서요. 올 초 보통 여름이 되기 전에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장기 전망 때 이렇게까지 엄청난 재난 수준으로 뜨거울 거다라고 예측을 못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죠.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올해 여름에 일단 장마도 평년 장마로 봤고요. 네. 다음에 더위도 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요. 보통 뭐 눈이 많이 온다 또는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잘못 예측을 하면 잘못 예측했다고 기상청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비난이 가는데 보통 더위에 대한 예측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더위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걸 왜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올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상청의 올 여름 폭염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할 때 이제 뭐 기상청 단독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해갖고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할 때 예측하는 게 이렇게 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 곳곳에 좀 이례적인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측 불가능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너무 것들이 많다. 점점 많아진다는 예. 거죠. 뭐 지난주에 그 일본의 그 관서 지방의 대홍수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참 정말 그것도 예측하기 그랬죠. 정말 어려운 정도였거든요. 예, 재난 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는 네, 일본이었는데도. 일본도 뭐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아마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상청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딜레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폭염, 불볕더위 하면은 뭐 지금보다 한 20년 전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지난 1994년의 뜨거운 여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더위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던 때가 1994년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네, 제가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정말 우리 애들하고 이게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더위로 예. 그랬던 걸 느꼈던 해인데 예. 사실 뭐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더라도 살인적인 폭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온열질환으로 3,384명이 죽었던 해인데 네. 평년 기온보다도 거의 3도 이상이 높았습니다. 7월에 3.5도. 자, 우리가 저 파리협정에서 2도 이상 높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평균 기온이 3.5도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올해가 지금 뭐 굉장히 이례적인 무더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7월 지금까지 기온을 보면 1994년이 올해보다는 0.7도 이상 더 높았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여름 더위가 1994년 혹은 능가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살인적인 폭염의 해 정도까지는 올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정말 엄청났거든요. 뭐 저희 기상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게 우리 살아있는 세대에 또다시 발생하겠느냐 그런 정도의 폭염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그때는 그래도 7월 말과 8월 초에 태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기온을 다소 낮춰졌거든요. 근데 현재로 보면은 올해는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현재로 보면. 그러면 그렇다면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면은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수축을 하거나 태풍이 올라와줘서 현재의 상태를 좀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계기가 없는 한
계속 폭염이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네. 만일 정말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1994년에 버금가는 오히려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보시는 분, 국민들 개개인 정말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 보면 8월 중순쯤 되면 그래도 저녁이 되면 좀 시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게 광복절 전후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광복절. 더위가 꺾입니다. 네. 이때부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해는 좀 더 길게 가고 어느 해는 좀 일찍 끝나고 그러는데 평균 통계를 보면은 거의 8월 15일 이후에는 좀 선선해집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제가 보기엔 8월 10일 나오면 일단 이 북태평양 거고는 좀 수축할 거로 봅니다, 저는. 8월 10일, 15일.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부터 수축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수축을 하면은 기압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은 좀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기압계 여러 가지 1994년과 비교해 보니까 네.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994년도 8월에 상당히 더웠단 말입니다. 예.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8월 20일 전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네요. 8월 중순에서 조금 더 뒤로 네, 가셨습니다. 네, 조금 더 뒤로 좀 길어지지 않겠냐 봅니다. 예, 그만큼 지금 날씨가 이례적인 거라서 너무 더워서요. 자, 알겠습니다.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반기성 K웨더의 예보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